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화가의 모습으로 이 모자 왜 썼냐면요. 추워서 지하실에 밖에는 온도가 30도지만 여기는 지하실은 10 몇 도잖아요. 여기가 완전 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끼 안 입으면은 뭐 막 떨릴 정도로 추운데 어, 며칠 전에 이제 전주의 염소연 작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화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면서 촬영을 하는데, 이 그림은 5월 3일 날 김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조영삼 그 형님한테 갖다 드릴 그림이에요. 재료비만 받았어요. 한 1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경매 최고가를 올린다는 그 김환기 화백이 신안의 어떤 섬에 그 젊은 화가일 때 자기 그림하고 막걸리 슈퍼마켓에서 막걸리 2병을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그림이랑 교환하자는 그런 협상을 하는 장면을, 거기에 있던 신안 그 섬에 살던 어떤 소년이 지금 한 60쯤 됐겠네요. 그 직접 목격한 걸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경비하시던, 그러니까 거의 정년 퇴직까지 쭉 경비 활동, 그 미술대학교 경비하시던 분이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로 작가가 됐거나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는 미대생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막 쓰레기장에 막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30년 후, 40년 후에 보니까는 그분들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때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때 습작을 챙겨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렇게 제가 재료비만 받고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작년에 전시 준비하다가 갑자기 후원금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 아주 큰 규모의. 근데 그때는 이미 보증금 800에 월세 40만 원 나가는 화실을 계약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넣고 있던 중이었는데, 후원이 이제 갑자기 큰 돈 250이 끊기면서 정말 지갑에 돈 1,000원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밥 사주고, 이제 이 형님이 화실에 놀러 오고 밥 사주고, 급한 대로 써라 해서 이제 준 돈이 이제 그 돈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신용카드 한도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만 할 때, 그때 갑자기 그 타이밍에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그 돈의 뒤에 공이 하나 붙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10만 원이 100만 원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 요즘 뭐 어때? 힘들지? 하면서 이제 만약에 그런 돈이 주어질 때는 곱하기 2에서 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 제가 느끼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말고 이제 고호의 눈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2007년도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 그림은 제가 어떤 형님한테 선물을 했는데 10호짜리를, 그 그림을 줬던 건 감정은 뭐였냐면, 그 형이 저한테 참치회하고 소고기를 가끔 사줬어요.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림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엔겔 개수 뭐 지금도 저는 뭐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못 먹는,
엔겔 계수가 상당히 높은 지금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꿈과 같은 거였죠. 뭐 참치회나 뭐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꿈과 같죠. 그러니까 화가들은 돈이 있었을 때 1순위로 재료비에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감이나 이렇게 캔버스나 종이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화가죠. 뭐냐면은 그거를 먼저 사놓고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일단 확보해 놓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천명이고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재료로 확보해 버리면 그걸 돈으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되바꾸기는. 확보해 놓고 손으로 진도는 나갈 수 있게 해 놓고 이제 그때부터 돈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진짜 화가죠. 우리 그 일랑 이종성 선생님 사모님도 서울예고 나오고 이화여대 나온 미대생인데 이제 부부가 화가다 보니까 그림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CC라든가 커플, 대학 내 과 커플이든 아니면 미대생들이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예전에 다 그랬죠.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하게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래저래 포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일랑 이종 선생님이 그 사모님한테 당신도 그림 그리지 그래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그 종이 한 장을 보면은 이게 콩나물로 환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딱 보면은 이거 콩나물 이만큼 살 수 있는 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나물이 떠오르면은 이거를 우리 애들 밥 해줄 수 있는데 국 끓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재료비를 걱정하면은 재료비가 그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다 보면은 정말 그림 그리기 힘들죠. 참 안타까운 그런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저는 뭐 요즘에는 재료비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정말 굉장히 행복하고요. 염소연 작가랑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갈수록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지금 계속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의 행위가 돈으로 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당연해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을 꼭 물론 팔고는 싶지만 이게 돈으로 치환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재료비를 먼저 확보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돈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 순위가 저 뒤로 밀리죠. 밀리고 그냥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가 그 아마추어리즘이 1순위가 될 때 가장 오래 버티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수입이 없더라도 계속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염소연 작가는 현재 이렇게 코칭도 하지만은 주로 가정주부로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정주부로서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애들한테 그다지 썩 좋은 영향을 못 주거든요.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썼던 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료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화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독서가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가가 저의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뭐냐면은 뭐야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본다라는 것과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먼 미래에는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정말로 독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쩌면 그것이 최소한 먹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 그러니까 먹고 싸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보다는 그것을 더 오래 할 때 아마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잠을 한 6시간 자고 먹고 싸는데 한 뭐 2시간 씻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책을 8시간 이상 읽어야 그 사람은 자기를 독서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그림을 그린 적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막 밤새서 그리고 했죠. 대학교 때 더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화가라고 당당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면 오늘 저는 정말 8시간 이상을 그림을 그리는,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아마, 그동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아직도 지금 짐 정리가 안 끝났어요. 이사를. 60평짜리 화실을 막 옮기고 집 이사하고 아직 짐 정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내가 8시간 이상 오늘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 감동,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고 싶었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자기 직업 또는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당당하게 그것을 돈과 상관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미래 인문학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책을 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독서가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지만 역으로 그 아마추어리즘 자체가 그게 프로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가예요. 원래 예술가인데 전 인류가 이제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가오는 시대는 그것이 효율성하고 상관없는 그 오묘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은 정말 계속해서 지금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 발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역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해왔던 제 책에서 그리고 미래인문학 책에서 예측해왔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소외되면서 자기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로봇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어떤 연구자가 그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산업용 로봇하고 버디 로봇 그러니까 친구 로봇 뭔가를 제조하는 로봇의 발달과 친구 로봇 내가 소통해주는 로봇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로봇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봇과 인간끼리의 어떤 그런 소통 그런 버디 로봇의 발달과 인더스트리, 산업 로봇의 발달의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 버디 로봇, 소통용 로봇의 발달의 속도가 7배가 빠르다는 겁니다. 7배가. 어마어마하죠. 결국 그 영국 드라마 휴먼스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구 로봇이어야 되니까요. 그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참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고 제가 전에 4월 전쟁서를 영상 3개에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라도서관, 035 특강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서너 개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4월 달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2가지 예언 얘기를 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격암 유럽 등등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는 그 예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평화조약 북한하고 미국 간에 다 끝나면 그때는 정말 예전부터 왜 DMZ에다가 평화공원, 평화예술공원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국제공원이어야 되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DMZ에 이렇게 오갈 정도가 돼야만이 아마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DMZ 자체를 공헌하는 게 거기 수많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공연하게 하고 하는 지금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왜 물자의 교류 같은 것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 교류부터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DMZ에다가 그런 문화 교류의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파주에서 한 2년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파주의 어떤 돼지 키우는 집의 창고였는데 굉장히 넓고 좋았죠. 그 집 아들을 호준이를 그 집 아들 이름이 호준이었네요. 호준이를 이제 영어 과외를 해주면서 그 대신 작업실을 무료로 쓰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재능하고 그 공간을 이렇게 바꿔서 파주에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고 거기 고양시하고 파주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조각가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게 되면은 한국 예술가들은 DMZ에 좀 많이 모을 수 아주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사는 예술가들이 많으니까. 그 장흥이라든가 이런 데 예술가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데 넓은 공간을 준다면은 가겠죠. 그리고 북한 예술가들도 부르고 세계 예술가들 부르고 예술가들은요 그 공간만 준다 그러면은요 월급 안 줘도 그냥 이동합니다. 공간하고 재료비 약간만 주겠다. 돈이 많이 들질 않아요. 약간의 돈만 들고서도 DMZ의 평화 국제적인 그 어떤 예술 초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넓게 만들수록 좋죠. 차라리 DMZ의 그 중국의 798 같은 막 갤러리까지 있는 그 파주 예술단지 같은 파주 예술단지의 두세 배가 되는 것들이 DMZ에 들어가 버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정말 전쟁하기 어렵다. 전쟁을 간절히 원하는 음모론이 맞다면 그 세력이 이 지구상에 있다면 전쟁터를 다른 데로 옮기겠죠. DMZ의 평화예술공원이 만들어져 버리면 힘들죠.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명분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지 안 할지 참 한 달 반 이내에 결과가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강의에서 4월 전쟁서를 조심하라고 했던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친척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인사할 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변수는 남아있다. DMZ의 그런 예술, 중국의 798 같은 그런 조언이 참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그림은 그래서 이제 딸기를 한 2,000평 하는 그 형님 사무실에 일단 걸 건데 처음에 여기를 딸기밭으로 하려다가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컨셉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컨셉을 바꾸니까 지금 좀 잘 되고 있냐면은 딸기밭이 아니라 딸기의 맛을 표현해보자라고 제가 컨셉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별빛이 제 그림은 그 스타더스트하고 별먼지하고 별빛이 이 행성, 지구상에 뭉쳐서 뭔가 생명체를 만들었고 꽃을 피우게 했고 문명을 펼쳐지게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눈동자를 배경으로 깔므로써 그것이 평행우주적이고 그 주관적인 그 관찰자 효과까지 결합되면서 뭐 이 동서양 철학이 막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뭐 그런 건데 이 꽃밭은 딸기밭이 아니라 딸기의 맛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그 딸기의 그 씨가 박혀 있는 그 느낌들
그 느낌들을 표현하면서 완성을 하니까 좀 더 그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완성을 하고 이틀 후에 바니쉬 바르고 5월 3일 날 배달하고 여기 벽에 걸고서 이제 그 우리 아들 두몽이 딸기밭 체험을 하면서 그 간단하게 그때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